오늘은 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제, 지방간, 간염, AST, ALT, 간경화.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이 용어들 아마 오늘 알아가실 수 있고 나의 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관에서 흡수된 것들은 간으로 가고 흡수되지 않은 것은 똥으로 나옴. 간은 소화관에서 흡수된 것들 중 몸에 나쁜 것들을 해독해서 오줌이나 땀으로 내보냄. 소화관에서 흡수가 안 되면 똥, 흡수되어 간에서 처리되면 오줌이나 땀이 됨. 간이 해독을 한다는 것은 독이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몸에서 배출하기 쉬운 물질로 바꿔주는 것이다. 소화관에서 흡수된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물에 안 녹는 지용성 물질로 나눠집니다. 수용성 물질은 땀과 소변으로 나가고 지용성 물질은 간이 몸에서 배출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물에서 잘 녹지도 않고 쉽게 배출되지도 않는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쌓이게 되죠. 간에 염증이 생길 때 A형이니 B형이니 하며 복잡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간의 염증으로 모아집니다. 간염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외에는 약물을 잘못 먹어 걸리는 독성 간염, 그리고 술을 많이 퍼 마셔 걸리는 알코올성 간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간염의 측정은 보통 피검사를 통해 ALT, AST 수치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ALT와 AST 외에 여러 가지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보지만 ALT와 AST가 기본입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인데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받으면 피 속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AST와 ALT가 높다면 그만큼 간세포 손상이 많다는 뜻이죠. AST와 ALT가 평균 수치를 넘게 되면 간이 재생하는 양보다 파괴되는 세포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ST는 심장, 간, 횡문근, 신장, 적혈구에 분포하고 AST는 간이나 신장, 뇌 등에 분포하는데 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가지기 시작하면 ALT나 AST가 피 속으로 나와 피검사에서 측정이 됩니다. 신장이나 뇌 등이 망가져도 ALT가 나오고 심장이나 횡문근 등에 문제가 있어도 AST가 나옵니다. ALT와 AST가 높다고 무조건 간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이 원인이죠. 피검사를 했을 때 ALT와 AST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병원을 가도 대부분 술이 원인인 알코올성 간염이나 지방간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ALT와 AST가 높아졌다면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중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알코올성 간염이나 지방간이면 술 작작 먹고 푹 쉬라고 하며 우르사나 고덱스를 처방해 줄 것입니다. 술을 많이 자주 먹어 간이 상하면 담즙 생산이 줄어들고 간 속에 담즙이 오래 머물면서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싱크대 배관이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물이 잘 안 빠질 수가 있죠. 이럴 때 한 번에 많은 물을 내리면 이 물질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물 빠짐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 속에 담즙이 오래 머물면서 간세포를 파괴한다면 신상 담즙을 많이 생산해서 정체된 담즙을 빼줄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우르사를 복용하면 아미노산, 글리신, 타우린과 결합해서 담즙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우르사 UDCA를 최담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담즙 양을 증가시키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르사는 담즙 양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간세포의 파괴를 줄여주는데 고덱스는 ALT와 AST를 조절합니다. 지방간 수준의 약한 간 손상에는 고덱스가 많이 처방됩니다. 지방간은 간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방간을 소곱창처럼 간 주위에 지방이 붙어 있는 것을 보통 상상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지방간은 간세포를 지방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 일을 해야 하는데 지방이 간세포를 채우고 있으면 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방간은 술을 자주 먹어서 보통 생기지만 술을 안 먹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안 먹어도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이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관을 통하는 과정에서 흡수된 것들은 간으로 가게 되고 이 간은 이것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포도당은 피를 타고 돌다가 근육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포도당 혼자로서는 세포로 못 들어가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음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췌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에서 음식물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2시간 이내에 세포 속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음식물이 자주 들어오면 인슐린이 지쳐서 일을 잘 안 하기 시작하죠. 세포 속에 포도당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로 다 못 들어가지 못해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아있게 되죠. 간은 세포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이 지방이 간세포를 채우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워낙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 간의 지방을 채우고 포도당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단계가 되면 피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이런 통보를 듣게 됩니다. 당뇨입니다. 간에 손상이 오면 간은 재생을 시도하게 됩니다. 간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면서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는데 이때 딱딱한 섬유 조직도 같이 증식을 합니다. 간 손상이 반복되면 딱딱한 섬유 조직이 정상적인 간 조직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들을 방해하면서 전체를 섬유 조직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방간이 오래 계속되면 간경화로 진행된다는 말이죠. 간경화는 치료가 안 됩니다. 간경화가 되면 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간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문호동 조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남의 생간을 떼다 붙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면 거의 간경변이 옵니다. 간경변의 치사율은 간암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간에 위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간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간이 나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현현상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전하면서 독성물질이 몸에서 빠져나와 복용 초기에 몸이 아플 수 있다며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명현현상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간이 나쁘면 간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을 게 아니라 간의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괴롭히지만 않으면 알아서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통증이 없는 기관입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한 번씩 피검사를 해서 여러 수치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듯이 간이 그런 성향의 조직입니다. 피검사 얼마 안 하니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